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외도 발각 이후에도 배우자가 상간자를 만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외도라는 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잠깐의 실수였다고 표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끝났으니 과거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외도가 발각된 순간부터 피해자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 충격은 말 그대로 인생의 지진과도 같죠. 눈앞에 세상이 뒤집히고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뒤로부터는 모든 순간이 의심으로 불안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끝났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맹세하고 말해도 마음이 안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속았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면 혹시 또 만난 건 아닐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 여전히 연락하는 건 아닐까? 심지어 평소보다 지나치게 친절해져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모든 장면에서 새로운 불안이 시작돼요. 이건 절대로 피해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민해서 또 그런 게 아니죠. 정신적으로 약해서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보호하려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뜨거운 불에 한번 손을 대인 사람이 다시는 붉은 처에도 못 가는 것과 같은 반응이죠. 근데 피해자분들은 이런 자신을 자책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혹시 괜히 오해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의심만 하니까 가정이 더 힘들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상담 현장에서 본 수많은 사례를 떠올려 보면 피해자의 직감이 맞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여전히 상간자와 연락을 이어가고 있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결국 사실로 드러난 경우가 많았어요. 외도는 단순히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각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피해자는 끝없는 불안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불안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말과 행동, 생활 습관, 작은 흔적 속에서 끊임없이 증거를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지치고 더 상처받고 더 혼자가 된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불안을 함께 짚어보려고 해요. 정말 끝났다고 했는데 과연 진짜 끝난 게 맞는지, 아직도 상간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감추려고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야 피해자가 또다시 속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마음속에 느낌이 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끝난 것 같지가 않다. 아직 뭔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 직감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배신을 경험한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이 불안은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불안을 붙잡고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신호를 바탕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내 삶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눠보겠습니다. 외도 이후에도 상간자를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 첫째, 휴대폰 사용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 외도가 끝났다고 배우자가 말합니다. 정말 정리했어. 이제 다시 연락하지 않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피해자의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휴대폰 때문이에요. 외도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 휴대폰은 숨겨진 통로이자 비밀 공간이죠. 전화, 문자, 카톡, SNS, 심지어 가짜 어플, 텔레그램. 결국 외도의 흔적은 휴대폰에서 시작되고 휴대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배우자의 휴대폰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불안을 느낍니다. 발각 전에는 그냥 아무데나 두던 사람이 발각 이후에도 여전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화장실 갈 때, 샤워하러 갈 때, 심지어 잠깐 쓰레기 버려 나갈 때에도 핸드폰을 다시 잘 챙겨서 꼭 나갑니다. 피해자의 눈에는 그 모습이 도저히 정상으로 보이지 않죠. 정말 끝났다면 굳이 그렇게 부적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을 원한다면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보여주는 게 맞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직도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알람을 꺼두고 대화창을 바로 닫아버린다면 피해자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집니다. 아직도 뭔가 숨기고 있구나. 끝났는데 왜 여전히 감추지? 이런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와요. 특히 밤이 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잘 시간인데도 옆에 계속 핸드폰을 붙잡고 있거나 알림이 울리면 화면을 엎어두는 모습. 피해자는 그 한 장면만으로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끝났다고 했던 게 거짓말이었을까?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상상이 동시에 몰려와요. 결국 피해자는 자책과 의심 사이에서 또다시 찢어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면서 그 불안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예민함이 아니에요. 이미 배신을 겪은 사람이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겁니다. 뜨거운 불에 한번 손 대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불이 보이기만 해도 손을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그것은 생존 본능이자 반응이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배우자 휴대폰에 이렇게 민감한 거, 예민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끝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숨기던 버릇을 내려놓고 더 투명해져야 돼요. 거실 테이블에 그냥 두고 자거나 핸드폰을 비밀번호 그냥 알려주거나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그만 좀 의심해라 라는 말은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피해자를 또다시 지옥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피해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배우자가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고 감추려는 행동을 한다면 그 불안은 절대 괜한 게 아니에요. 예민해서도 아니고요. 상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일 수 있어요. 스스로 탓하지 마시고 그 불안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증거예요. 외도가 끝났다고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생활 습관 속에서 드러납니다. 휴대폰이 여전히 비밀스러운 존재라면 외도는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정말 정리했다면 휴대폰은 더 이상 숨겨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일부로 남아야 됩니다. 둘째, 귀가 패턴이 불규칙하다. 외도가 끝났다고 배우자가 말합니다. 이제 더는 안 만난다. 앞으로는 집에만 집중하겠다. 하지만 피해자의 눈에는 작은 이상함이 보여요. 그 중에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게 바로 퇴근 시간, 귀가 시간이죠. 그 패턴이에요. 발각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보여요.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웬만하면 일정이 일정했습니다. 늦어도 이유를 설명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으로 바로 왔죠. 근데 외도가 시작되면 이 패턴이 깨집니다. 야근이 갑자기 잦아지고 회식이 많아지고 갑자기 경조사가 늘어나고 갑작스럽게 외출이 늘어나요. 오늘은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갑자기 친구가 보자고 해서 이런 이유들 구체적이지 않지만 뭔가 이유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문제는 발각된 이후에도 똑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끝냈다면 오히려 집에 더 빨리 들어오려고 하는 게 가해자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보고하는 거 가해자의 심리예요. 돌이키는 사람은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잠깐만 다녀올게라는 말이 잦아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려는 대표적인 핑계예요. 피해자는 이때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정말 일이 있어서 늦는 걸까? 혹시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끝났다고 했는데 왜 예전이랑 똑같지? 의심이 커질수록 불안은 더 깊어지고 결국 배우자의 귀가 시간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상담 중에 어떤 피해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녁 8시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9시가 되고 10시가 되어도 오지 않으니 미칠 것 같았다. 전화하면 이제 가고 있어 라고만 하고 그냥 집에 오면 설명하지 않고 변명만 한다. 그 시간이 상간자와의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끝났다고 했는데 회사 일이 많아졌다면서 계속 늦게 들어와요. 퇴근하면 곧장 집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귀가 패턴은 피해자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외도가 끝났다면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예전처럼 늦고 불규칙하다면 피해자는 다시 불안 속에 빠집니다. 가해자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외도 이후에 정말로 회복을 원한다면 집으로 되도록 빨리 오세요.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알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행동으로 안심시켜줘야 됩니다. 오늘은 일이 있어서 늦는다라는 말만 던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진을 찍어 보여주던 영상통화를 하든 끝났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귀가 시간에 그 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여전히 늦고 불규칙한 귀가 패턴을 보인다면 그 불안은 괜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탓하지 마세요. 내가 괜히 의심이 많은 건가라는 생각 대신에 행동 자체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외도가 끝났다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패턴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귀가 시간입니다. 정말 정리되었다면 집은 가장 안전하고 편한 곳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불규칙하다면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그건 아직도 완전히 끊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말투와 행동이 불안정하다. 외도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말투와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을 숨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불안과 죄책감이 있으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태도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도가 완전히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 흔적이 남아있는지는 일상의 작은 말투와 행동에서 금세 나타납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반응이 예전과 달라져요. 예전에는 퇴근 후 자연스럽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질문을 하면 대답이 짧아집니다. 그냥 별일 없어. 일하다 왔어. 이 짧은 단답형 대답 뒤에는 불편한 기색이 묻어있고 대화 자체를 피하려는 태도가 이어지죠. 때로는 이유 없는 짜증이 터져 나오기도 해요. 단순히 오늘 뭐 했어라는 물음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거나 괜히 화를 내며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이런 장면을 지켜보는 쪽은 당혹스럽죠. 단순한 질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 한켠이 싸늘해집니다. 대화가 단절될까 두려워 말을 아끼게 되고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지나치게 다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꽃을 사온다던가 필요 이상으로 상냥하게 굴거나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행동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변화 같지만 오히려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오죠.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혹시 무언가를 감추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 선한 행동조차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현실. 이것이 외도가 남긴 상처의 깊이를 보여주죠. 말투와 행동이 들쭉날쭉할 때 생기는 감정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에요.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파도로 다가옵니다. 사소한 말끝의 떨림, 대화 도중 피하는 그 눈빛, 지나치게 과장된 미소,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속 의심을 키워내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향한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괜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걸까? 내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당연히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외도가 정말 끝났다면 태도에서 안정감을 보여야 합니다. 말투는 차분해지고 행동은 일관성을 찾아야 되고, 그러나 여전히 말투가 흔들리고 행동이 들쭉날쭉한다면 마음 한구석에 남은 불안이나 미련이 일상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일 수 있겠죠. 결국 회복의 시작은 말투와 행동에서 나타나요. 거짓없이 솔직한 태도, 불편하게, 불필요하게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행동, 꾸준히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조금씩 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불안정이 반복된다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외모 관리가 계속된다. 외도가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이전과 달리 외모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진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꾸미고 스타일을 바꾸고 새로운 옷을 사고 향수를 챙기는 모습은 분명 변화를 보여줍니다. 물론 단순히 자기관리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라는 경험을 겪은 뒤라면 이런 변화가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대충 입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출근할 때 거울 앞에서 시간을 길게 보내고, 예전엔 관심도 없던 패션 소품에 집착하기도 하죠. 갑자기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새로운 향수를 쓰기도 합니다. 평소에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달라지면 그건 곧바로 의심으로 연결되죠. 누구를 위해 이렇게 바꾸는 걸까? 정말 혼자만을 위한 것이 맞을까? 이런 변화는 발각 이후에 특히 크게 다가옵니다. 정말 관계를 끝냈다면 오히려 외모 관리보다는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먼저 보이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꾸미는 습관이 지속된다면 마음속에서 의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사람을 의식하는 건 아닐까? 정말 끝났다고 믿어도 되는 걸까? 이 상황은 작은 장면에서도 잘 드러나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단정하거나 잠깐 외출하는데도 옷차림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 경우입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외모는 치장되어 있다면 불안은 깊어질 수밖에 없죠. 외모 관리가 이어질 때 생기는 감정은 단순히 질투가 아닙니다. 이미 한번 배신을 경험했던 사람이 어떤 행동이든 새로운 의심으로 이것이 연결되죠.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 향수 뿌리는 모습, 새 옷을 고르는 모습조차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꾸밀까라는 질문이 반복되고 결국 일상적인 순간들이 모두 긴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외모 변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외도를 겪은 관계에서는 단순한 변화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끝났다면 꾸밈보다 신뢰를 쌓는 행동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모습, 투명하게 일정을 공유하는 모습, 대화로 안심을 주는 태도가 곧바로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모 관리라는 행동은 오히려 또 다른 상처의 불씨가 되겠죠. 결국 중요한 건 변화가 어떤 맥락에서 나타나는가 아닙니다. 혼자 건강을 위해, 자기 회복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꾸밈이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설명 없는 변화, 낯설게 다가오는 꾸밈은 곧 불안의 신호가 됩니다. 외도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 작은 차이가 일상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섯째, 지출 패턴이 수상하다. 외도가 끝났다고 말은 하지만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잘 못하겠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뭘 하든 간에 결국 흔적은 지출에서 남게 됩니다. 특히 외도와 관련된 만남은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지만 그 은밀함 속에서도 돈은 반드시 쓰이게 마련이에요. 예전에는 지출이 비교적 일정했습니다. 식비, 교통비, 생활비, 기름값, 수유값, 담배값, 가족과의 외식비 같은 이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외도가 시작되면요, 평소에 없던 지출이 갑자기 눈에 뜨기 시작합니다. 늘어나고 설명하기 힘든 소비가 나타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카드 결제 내역이 늘어가거나 현금 인출이 잦아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발각 이후라면 더 투명해져야 정상이겠죠. 돈을 쓰는 모습에서 의심이 사라져야 되고 가족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반복된다면 불안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작은 선물, 낯선 카페, 결제, 평소 다니지 않던 식당에서의 지출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왜 여기에 돈을 썼을까?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을 자주 인출하는 모습은 큰 신호가 되겠죠. 카드 내역은 기록이 남지만 현금은 흔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만나는 사람일수록 현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에는 현금을 잘 쓰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주 인출하기 시작한다면 의심이 커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지출 패턴이 수상해질 때 상대는 보통 이렇게 말할 거예요. 회사 사람들하고 먹은 거야. 그냥 친구 만난 거야. 잠깐 들른 거야. 출장 갔다가 잠깐 들러서 먹은 거야. 하지만 이미 한 번 배신을 경험한 상황에서는 이런 말들이 쉽게 믿어지지 않겠죠. 작은 금액이라도 설명이 애매하면 그 안에서 또 다시 의심이 싹 트는 거예요. 돈 문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관계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의 흐름이 깨끗해야 마음이 놓이는데 여전히 알 수 없는 지출이 반복되면 상처는 깊어지고 회복은 더 멀어집니다. 말로는 끝났다고 하지만 지출 패턴은 솔직한 다듬을 보여줍니다.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흔적이 바로 돈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정말 정리했다면 지출이 다시 일정해지고 설명 가능한 소비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흔적이 남는다면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차량 사용 흔적. 외도가 끝났다고 말은 하지만 차는 진실을 꽤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를 가든 이동해야 하고 이동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휴대폰은 지울 수 있고 말은 돌려낼 수 있지만 차에 남는 흔적은 감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와 집으로 가던 단순한 패턴이에요.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이동 동선이 웬만하면 일정합니다. 그런데 외도가 시작되면 차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평소 가던 길이 아닌 낯선 곳에서 주차한 적이 남고 내비게이션 기록이 이상한 장소를 찍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일부러 기록을 삭제하거나 아예 내비게이션 자체를 초기화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흔적 지우기가 오히려 더 수상해 보이죠. 차량 주유 습관도 변합니다. 이전에는 일정한 주기로 주유를 했는데 갑자기 기름 훨씬 빨리 닿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정도 거리를 다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줄었지? 이런 의문을 그냥 넘길 수가 없죠. 평소보다 차를 더 많이 사용했다는 뜻이고 가족과 함께 하지 않은 이동이 있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죠. 차 안의 작은 흔적들도 신호가 돼요. 낯선 영수증, 생소한 커피숍 커피, 그리고 컵, 또 뒷좌석에 남겨진 머리카락, 의도치 않게 흘린 향수 냄새.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불안을 크게 만듭니다. 외도를 경험한 이후에는 작은 흔적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죠. 또 다른 경우는 주차입니다. 회사 근처나 집 근처가 아닌 이상한 지역에 주차된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주차장 앱이나 하이패스 기록에서도 흔적이 남습니다. 정말 정리했다면 동선이 단순해져야 하는데 여전히 낯선 곳에서 차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의심은 커지겠죠. 차량 사용에서 드러난 이상한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특히 발각 이후라면 더 투명해야 되겠죠. 차의 이동 경로가 명확하고 일정이 가족에게 공유되어야 신뢰가 회복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상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끝나지 않은 연결고리가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차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길 위에 남는 이동, 주유의 빈도, 작은 흔적 하나까지 모두 말해줍니다. 결국 외도가 끝났는지 아닌지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일곱째, 감정 태도의 모순. 외도가 끝났다고 말은 하지만 일상에서 보이는 감정은 그 말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마음은 감출 수 없고 마음에 남아있는 불안이나 미련은 결국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외도 이후에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서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이 모순된 태도예요.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다정합니다. 갑자기 친절하게 굴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을 건네기도 해요. 선물을 사오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웃음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진 것 같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낯설게 다가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지? 정말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불안이 커지죠. 근데 또 어떤 날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짜증을 내거나 대화를 피하고 차갑게 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태도가 달라져요. 하루는 다정했다가 하루는 날카롭고 또 다른 날은 무관심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의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감정이 오락가락 한다는 건 마음속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미련이나 흔적이 남아있기에 태도에서 모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은 다를 수 있지만 감정은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모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혼란스럽죠. 한순간에는 이제 정말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안도하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몰려옵니다. 그 불안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죠. 정말 끝났다면 태도는 점점 안정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찾아야 하고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어야 해요. 하지만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건 아직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작은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흐름이에요. 겉으로는 다정해 보여도 그 다정함이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단순한 착각으로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감정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 모순된 태도 속에서 진짜 마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여덟째, SNS 메신저 패턴. 외도가 끝났다고 말은 하지만 휴대폰 속에서 드러나는 흔적은 말보다 정직하죠. 특히 SNS나 메신저 사용 습관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많은 걸 알려줍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비밀이 있을 때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습관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SNS와 메신저를 사용하는 태도는 외도가 끝났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돼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카톡 알림이 울리면 아무렇지 않게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 이거 누구한테 온 거야 라며 자연스럽게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외도가 시작되면 그 자연스러움이 사라져버려요. 알림음을 꺼두거나 대화창을 바로 닫아버리거나 휴대폰을 엎어놓는 습관이 생깁니다. 메신저 사용이 점점 은밀해지고 누군가 몰래 보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행동이 바뀌는 거죠. 발각된 이유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끝냈다면 다시 예전처럼 투명해져야 하겠죠. 카톡 알림이 울려도 굳이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대화 내용도 필요하다면 보여줄 수 있고 이제는 감출 게 없다는 태도도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람을 꺼두거나 메시지가 오면 곧바로 화면을 닫아버린다면 마음속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SNS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썼는데 이제는 활동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특정 시간에만 접속하거나 갑자기 활동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의미 없는 글과 사진을 자주 올리기도 하죠. 겉으로는 별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누군가와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패턴을 바꾼 흔적이 보이기도 해요. 메신저 대화 습관에서도 차이가 드러나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답장은 늦으면서도 특정 시간에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정작 누구와 연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불일치가 곧 의심을 불러와요. 작은 습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신호가 돼요. SNS에 글 하나 올리는 시간, 메신저 답장의 빠르기, 알림을 켜고 끄는 방식,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미 상처받은 마음에는 모두 경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왜 저 시간이만 활발할까? 왜 굳이 알림을 꺼뒀을까? 왜 답장은 나한테만 늦을까? 이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불안은 점점 커지죠. 정말 끝났다면 SNS와 메신저 사용에서 불필요한 은밀함이 사라져야 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고 일관적인 태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숨기려는 습관이 이어진다면 그건 아직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결국 말보다 더 솔직한 건 습관이에요. 습관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꾸준히 쌓여야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SNS와 메신저 사용에서 보여지는 작은 습관의 변화는 관계가 끝났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일정 공유를 꺼린다. 외도가 끝났다고 말은 하지만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일정이에요.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감추는 것이 있으면 일정과 동선이 흐릿해집니다. 예전처럼 투명하게 말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애매하게 넘겨버리죠. 외도가 없을 때는 보통 자연스럽게 일정을 공유해요. 오늘은 누구랑 밥 먹어. 퇴근 후에 바로 집에 갈 거야. 주말엔 가족이랑 시간 보내자. 이런 말들이 특별한 의식하지 않아도 오고 가요.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대화고 그 안에서 신뢰가 쌓이고 유지가 되죠. 그런데 외도가 시작되면요. 이런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냥 좀 바빠. 잠깐 나갔다 올게. 일 좀 보고 올 거야. 구체적인 설명이 사라졌죠. 대답은 짧아지고요.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언제 돌아오는지조차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애매한 답변이 반복되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발각된 이유라면 상황은 더 분명해야 합니다. 정말로 끝났다면 오히려 더 투명하게 일정을 알려주는 태도가 보입니다.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하고 누구랑 같이 있어. 늦으면 몇 시까지 올게. 이런 작은 말들이 다시 신뢰를 쌓아가죠. 하지만 여전히 일정을 흐릿하게 감추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피한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전히 숨기는 게 있다는 신호로 다가와요. 작은 차이에서도 불안은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할 일이 있다며 늦어지는 횟수가 빈번해지고 주말에 함께 하던 시간이 줄어들고 갑작스러운 약속이 많아집니다. 가끔은 집을 나가면서조차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모호한 말만 남기고 나갈 때가 있어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 신뢰는 회복되기는커녕 더 무너지죠. 일정 공유를 꺼리는 태도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생기는 불안, 질문을 피하려는 회피, 또다시 새길까 하는 두려움. 이 모든 게 모여서 애매하고 짧은 답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매함은 그대로 상대에게 전해져서 불안과 의심을 키웁니다. 정말로 끝났다면 일정은 숨길 이유가 없어요.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신뢰가 쌓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흐릿하게 넘기고 공유를 꺼린다면
마음속에서 아직 끝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일정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하루,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일정을 나누지 않는다는 건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을 공유를 꺼리는 모습은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다시 불안을 불러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직감이 계속 울린다. 외도가 끝났다고 아무리 말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려오는 신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직감이라고 합니다. 촉이죠. 사람의 직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특히 한 번 깊은 배신을 경험한 뒤라면 작은 행동 하나, 말투 하나에도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마음이 뭔가 수상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혹시 내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던 건 이 직감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불안이 현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는 모습, 설명되지 않는 늦은 귀가, 사소한 말투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며 머리로는 별일 아니겠지라고 스스로 설득하려고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어요.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저 사람 무언가 감추고 있구나. 이 직감은 작은 흔적들을 이어붙여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직감은 단순히 의심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몸으로 익힌 습관과 패턴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수년을 함께 지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태를 잘 알아요. 표정의 작은 흔들림, 목소리의 떨림, 행동의 미묘한 차이를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직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문제는 이 직감을 무시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거겠지.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덮어두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요. 오히려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차고 결국 일상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직감을 억누르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오는 거죠. 직감이 계속 울린다는 건 마음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예요. 정말 아무 일도 없다면 그 직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하지만 직감이 반복적으로 울린다면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내가 왜 이런 분할을 느끼는가를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실을 확인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직감은 괜한 불안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외도가 끝났는지 아닌지는 말로만 확인할 수 없죠. 작은 행동의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직감이 알려줍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아직 안 끝났다라고 울리고 있다면 그 소리 무시하지 마세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 직감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고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순간부터 비로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외도가 끝났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휴대폰 하나, 귀가 시간 하나, 작은 말투 행동, 그리고 생활 속의 자잘한 흔적까지 모두가 눈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불안으로 이어져요. 한번 깊은 배신을 경험한 마음은 다시는 같은 상처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탓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내가 의심이 많아서 문제가 키우는 거 아닐까? 그냥 믿어주면 될 텐데 왜 이럴까? 하지만 이거는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해보니까. 한번 불에 손을 대면 다시는 그 불 옆에 서지 못하는 것처럼 외도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작은 불씨에도 온몸에 움찔하게 돼요. 그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크게 다쳤기 때문에 생기는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탓하지 마세요. 외도 이후에도 상간자를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는 말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습관과 행동,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직감이 알려줘요. 이 10가지 신호는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자주 드러나는 흔적들이에요. 만약 이 중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보인다면 진짜 그냥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수습이 안 돼요. 불안을 억누르는 것보다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불안이 곧 끝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외도를 경험한 순간 관계는 이미 무너졌지만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도 남아있어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고 꾸준히 신뢰를 쌓아간다면 무너진 관계도 결국에는 일어설 수 있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노력한다면 다시 가정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느끼는 불안과 의심은 절대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상처받은 마음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시기를 바라요. 외도는 분명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폭풍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난 뒤에 다시 집을 세우고 다시 불을 밝히고 다시 웃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절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불안 속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그 불안을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상처는 깊지만 회복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